에헴. 오늘은 좀 쉬운 거 한다. 에헴. 반갑습니다, 여러분. 왕따쌤 나왔어요. 출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상 좀 대체적으로 좀 쉬운 거예요. 예, 진짜로 쉬워요. 통계 파트 가볼 거고요. 이 통계 파트에서 이름하여 단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말 그대로 얘가 소단원 1단원, 얘가 소단원 2단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상 얘네 둘 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이번 요 챕터, 요 컨셉에서 아예 다 둘 다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대표값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삼포도를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대표값은 사실상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실 텐데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치들이 쫙 있어. 네, 자료들이 쫙 내가 조사를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뭐 키를 조사해 보자. 그래서 우리 반 20명이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키를 다 쟀어. 그러면 수치들, 키에 관련된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이런 아이들이 20개가 쫙 나올 거잖아요. 요 20개 자체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변해가는 수치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올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세련된 말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 이 20개의 값들이 쫙 몇 센치 몇 센치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하나로 딱 봤을 때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수치로 내가 뭐라고 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뜻 요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계산을 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평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의 내가 키를 싹 다 조사해 놓고 우리 반에 요 키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봐야지. 그러면 그 평균 값이 하나의 대표 값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그 대표 값으로다가 평균을 선정하겠다. 그러면 평균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20으로 나누는 거죠. 다음, 나머지 2개를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요거 한번 봐주셔요. 하나는 이런 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이예요. 자, 솔직히 선생님 느낌 와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3학년이시고 어느 정도 뭐 사회라든가 과학이라든가 혹은 국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어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대충 뜻이 추측이 되실 거예요, 아마. 네, 일단 중앙값이에요. 값은 값인데 중앙값?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20명이 쫙 있어. 그럼 20명의 키를 다 조사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20개를 쫙 나열시켜 놓고 얘의 중앙에 있는 값을 툭 얘기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대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을 꼽아내려면 반드시 요거부터 거쳐 주셔야 돼. 크기 순으로 그 자료를 다시 배열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반 1번이 있고요. 우리 반 20번이 있는데 1번 키는 이거고 2번 키는 이거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면 들쑥날쑥 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어떤 놈 큰 놈 있을 거고 중간에 어떤 놈 작은 놈 있을 거고 그치? 그럼 이거를 다시 쫙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크기 순으로 싹 배열하는 거야. 작은 키에서부터
제일 작은 키에서부터 큰 수대로 배열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 저는요 제일 큰 키부터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작은 크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배열할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크기 순으로 배열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을 쏙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잠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크기 순으로 배열을 했어. 네, 배열을 했는데 그게 5개의 수치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게요. 네. 자, 키를 5명짜리를 내가 수치를 딱 적어봤더니 150cm, 151cm, 159cm, 160cm, 171cm 이렇게 된 거야. 얘네들을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까지 내가 다 했어. 제일 작은 키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앙값은 누구예요, 그러면? 느낌 오는 대로 얘기해봐. 중앙값은? 그렇죠. 159가 정답이에요. 네. 이게 중앙값이야. 되게 쉽죠? 그런데 이럴 때가 생겨요. 자, 보시면 자, 요거라고 갑시다. 6명이야. 6이거든요. 크기 순으로 다 배열까지도 했어, 내가. 중앙값은 누굴까? 아니, 선생님 이거 가운데 있는 거면은 얘 아니면 얘인데 얘로 해요? 얘로 해요? 이 고민에 빠져야 돼. 그쵸? 얘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얘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짝수개의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별량이 짝수개일 때에는 요거 2개가 중앙값인데 이거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는 당연히 딱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게 짝수개일 때에는 중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야? 159.5 이렇게 되겠죠. 뭐 단위는 이제 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요게 중앙값인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간단하죠? 네, 중앙값 되게 쉬워요. 그쵸? 자, 이번에는 최빈값 갈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셨고 책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만큼 많은 것들의 상식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최빈값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래, 최는 가장 최야. 그쵸? 최고하면 제일로 높은 거, 최저하면 제일로 낮은 거, 그때의 최자입니다. 가장 최자. 그 다음 이 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난할 빈이야? 빈곤할 빈? 여기서 왜 갑자기 가난한 게 왜 나와? 그게 아니고요. 영어에서 혹시 영문법, 영어 문법들 중에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영어 문법을 왜 얘기하세요? 아예 영어 문법에서도 이 용어가 나와. 빈자 들어간 거. 빈도부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배우셨을 텐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빈도부사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겠죠? 네, 빈도부사가 뭐예요? always, sometimes, 뭐 often 뭐 이렇게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었잖아요. 그 빈자입니다. 빈번할 빈.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값 그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수치들을 쫙 배열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보죠. 뭐 또 뭐 할까? 뭐 요거라고 볼게요. 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명의 키를 내가 다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내가 최빈값을 찾고 싶어. 그럼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거, 가장 많이 출현한 거. 누가 가장 많이 출현했어요? 그렇죠. 요거요. 151이 2번이 출현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최빈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잠깐만요. 예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6명의 키를 적어놨는데 이 6명의 키를 싹 보니까
150, 151, 151, 170, 165, 170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 중에 내가 최빈값 구하고 싶어. 선생님, 얘도 2번인데요. 얘도 2번인데요. 그죠? 그럼 최빈값을 누구로 써야 돼요? 둘 다 최빈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값이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150이라고 170까지도 써줘야 돼요. 이런 경우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제를 또 다시 바꿔볼게, 선생님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요 4명의 자료를 딱 갖다 놨는데 150cm, 151cm, 170cm, 165cm 이렇게 있는 애였어. 이 자료에서 나보고 최빈값 구하래. 답은요? 다 한 번씩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그렇죠. 이때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빈번하게 출연한 아이가 최빈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빈값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제일로 많이 출연한 게 2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값으로 최빈값으로 최종 결론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온 거야. 이럴 때에는 최빈값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값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의 대표값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 아이들은 사실상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이 나왔을 때 그 자료 안에서 여기서 평균 구해봐, 여기서 중앙값 구해봐, 여기서 최빈값 구해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쉬운 정도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개정이 됐어요, 수학이. 우리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2025년인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본다면 3학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중학교 수학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는 개편된 수학으로 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요번에 개정된 아이들 보면 이 대표값이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하고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놔야겠죠. 그만큼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학교 수업 들으실 때 아마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저 얘기가 저 얘기였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상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요 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대비 강의라든지 이런 다른 컨셉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의 강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왕따쌤은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